내가 자취할 때의 이야기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난 뒤 회사 뒤에 있는 조그마한 원룸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취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하루는 퇴근 후 집에 왔더니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냉장고를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한테 문자가 왔다. 누나가 니네 집에 반찬 가져다 놨어. 바빠서 인사 못하고 그냥 간다. 밥 꼭 챙겨 먹어. 그래서 난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다. 누나, 반찬 가져다 줘서 고마워. 응,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누나가 너 있을 때 한번 놀러 갈게. 그래, 놀러와. 근데 너 여자친구 생겼구나? 자식. 옆에 있나 보네. 나중에 누나한테도 소개시켜줘. 뭐? 무슨 말이야? 나 지금 혼자 있는데. 야, 다 들린다. 여자친구 목소리. 어디 누나를 속이려고 그래. 누나 운전 중이니까 일단 끊는다. 좀 이따 전화할게. 여자친구랑 재미있게 놀아. 나는 전화를 끝낸 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얼른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대체 누나가 들었다던 그 여자의 목소리는 무엇일까? 누나와 난 가끔 만나면 그때의 일을 회상해보곤 한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들 5명과 글램핑을 하러 갔는데 술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새벽 1시더라고요. 화장실이 가고 싶었지만 글램핑 특성상 화장실이 밖에 있었고 평소에도 겁이 많았던 저는 친구 2명을 꼬셔 화장실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밖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기로 하고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한 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여자 화장실은 칸이 2개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저는 첫 번째 칸에 들어갔죠. 화장실에 들어와서 친구들한테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야, 너희 밖에 있지? 응. 그리고 한 1분 지나서 한 번 더 확인했죠. 너희 아직 있는 거지? 응. 그때쯤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옆자리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안에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얼른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옆 칸의 문이 그대로 열려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밖에 얼른 뛰어나오니 친구들도 없었어요. 저는 얼른 저희 텐트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텐트에서 떠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기다려주기로 했잖아. 먼저 가면 어떡해. 친구들이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네가 아까 먼저 가라고 했잖아. 내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알바를 하던 때의 이야기다. 비 오는 날 저녁 7시쯤 허름한 아파트에 배달을 가게 되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옷이 굉장히 꼬질꼬질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는 아이가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내 앞에 와서도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니까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래서 그 아이가 먼저 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었다. 나는 같이 가려고 소리를 질렀다. 꼬맹아, 같이 타고 가자. 근데 꼬마는 씩 웃으며 메롱을 하더니 엘리베이터를 닫았다. 열받은 나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몇 층인지 확인했는데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1층에 있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파트는 주변에서 귀신 아파트로 불린다고 한다. 김신영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김신영이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며 일하던 시절,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날이면 무대 위에서 침낭을 깔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무대 위에서 잠을 청하던 김신영의 귓가에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에 눈을 뜬 김신영은 무대와 막 사이의 공간에 신생아로 보이는 작은 맨발이 마구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 놀랐던 건 커튼 사이로 보이는 그 얼굴이 눈, 코, 입이 반대로 되어 있는 괴상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소 공연 중에도 가끔 아기 귀신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에서 1년 동안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 급하게 구한 집은 좀 특이한 주택이었는데 집이 생각보다 넓었고 모든 방문이 미닫이 문이었다. 그 미닫이 문의 중간 부분은 사람이나 물건의 형태만 보이는 반투명의 뿌연 유리로 되어 있었다.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엄마 아빠가 모두 출근하고 나는 방학이라 집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오신 줄 알고 마중을 나가려 했는데 방문 이쪽으로 낯선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다. 너무 놀란 나는 이불 속에 숨어 부모님께 전화를 했고 20분 정도 지난 후에 부모님이 경찰과 함께 집으로 오셨다. 그때 나는 기절해 있었다고 한다. 집안은 깨끗했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는데 부엌만이 어질러져 있었다고 한다. 일단 경찰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말했고 없어진 물건이 있다면 다시 전화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철수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늦잠을 자고 있는데 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꼭 잡아야겠다 싶어 112를 눌러놓고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 아저씨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문 위쪽으로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데 아래쪽으로는 할아버지의 다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부모님은 집주인 아저씨께 이런 일이 있었다며 집을 비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집주인 아저씨가 말했다. 원래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나이든 할아버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부엌만 어질러져 있던 걸로 보아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셨나 봅니다. 그 뒤 집주인 아저씨와 부모님이 정성스레 제사를 치러주었고 그 이후로는 할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